갑자기 용산 어린이집 사업 특혜 이거 오래전부터 얘기한 어린이 거잖아요. 정원이요. 어린이 정원. 지금 건물 관리하던 업체가 갑자기 이 일을 받아가지고 몇백억 원대 돈을 받아가지고 썼다. 뭐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하면서 그렇죠. 그 당시에 이제 이벤트 업체였죠. 네. 올댓 IMC. 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이걸 새삼스럽게 또 꺼내놓는 것도 이거예요. 시선 돌리기? 시선 돌리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당장의 핵심에 접근을 못하게끔 이런 것들을 하나씩 둘셋씩 까면서 이거를 뒤늦게 시선 돌리기형으로 이게 속도 늦추기형으로 가고 있다는 거지. 아, 속도가 늦춰지나요? 최대한 늦추고 있는 거예요. 지들 입장에서는. 지금 당면한 검찰이나 뭐 이 특검이 노려야 될 거는 창원 산단 관련해갖고 어떤 대기업과 국내 뭐 기재부가 됐든 아니면은 국토부가 됐든 어떤 장관 새끼들이 원희룡이겠죠 당연히 끼어가지고 이 짓거리를 했느냐라는 부분을 먼저 까야 돼. 근데 그걸 지금 까면 대선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2달밖에 안 다 남았는데 죽는 거지. 까지더라도 요게 2달 지나고 나서 까져야 돼. 그렇기 때문에 진짜 큰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런 자잘한 것들을 계속 던져가면서 시간 끌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됐거나 이것도 지나간 130억 수주한 거 그때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절반은 또 건희한테 갔겠구나 얘기했었는데 이게 새로운 뉴스인 것처럼 이게 튀어나오고 있는 거죠. 그것도 진해 매체를 통해 갖고 이걸 흘리는 거. 진해 매체. 진해 매체 아닌 거 얘기해 보세요. 할 없지. 없네요. 할 없지 뭐. 다 진해 매체예요? 네. 네. 그러니까 그동안은 진해 찬양에 써먹던 방탄에 써먹던 매체들을 통해 가지고 마치 특종이 나온 것처럼 이걸 흘리고 있는 겁니다. 한국일보가 언제 뭐 정의의 편이었고 공정한 보도를 했다고 한국에 이걸 씹고 있겠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그거예요. 용산 어린이집 정원 사업 특혜 의혹은 김건희가 개입돼 있다는 식으로 이제 의혹을 제기한 거고 감사원도 돌아섰다.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냥. 마찬가지로 지금 유일임 방심위원장 관련해갖고, 지가 죽어도, 그 셀프 고발 안 했다. 가족이 하는 거 몰랐다. 가족 한 거 몰랐다. 가족들이 너무, 정의감이 불타갖고 한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밑에 있는 직원들도, 맞습니다. 뭐, 그거 몰랐습니다. 라고 거짓말을 했었는데, 이제 국회 나왔고, 방심 고백을 시작한 거예요. 알았대. 알고 있었고, 음. 보고했고, 칭찬 들었다는 겁니다. 그럼 날려야죠. 그렇죠. 일단, 이런 짓거리 한 것도 부도덕하지만, 직원들을 통해가지고 이걸 감추기 위해서 거짓 증언을 사주하고, 이걸 가지고 위증을 했어요. 그렇죠. 무조건 날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방심위 직원의 폭로, 감사원의 이와 같은 지적,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 게 이미 이제 기울었구나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유임도 저기네. 경북대학교 출신이네. 이진숙도 경북대학교 출신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그 얘기했잖아. 유일임이 이진숙을 데리고 와서 꽂았다고. 방통위에다 꽂았다고. 그때 이미 얘기했던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유일임이 가면 진숙이도 가야죠. 네. 그래서 진짜 법정에서 자연인 상태에서 만나야죠. 아, 네. 우리 3월 18일 날 재판 있는 거 아니냐고 서울 남부지법에서 전화 왔던데요? 변호사가 알아서 잘 하고 있는데 왜 그걸 직접적으로 저 알려주고 깜짝 그러죠? 놀랐어요. 저 법원에서 전화 받은 거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네, 저희 변호사님을 통해서 얘기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잊지 말고 꼭 나오세요. 그러는데 그래서 예, 고맙습니다. 뭐지? 이번 기회에 이제 뭔가 태도가 바뀐 걸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아닐 겁니다. 자, 우크라이나 관련한 테마주로 100억 해먹었다고 하는 이것도 저희는 이게 100억에서 꼬리 끊기다. 그렇죠. 라는 말씀 드리고 있는데, 계속해갖고 100억 원대 이익 실현, 이게 우크라 테마주 3부 토건이 죽은 건 아니에요. 100억 원대 이익 실현에다가 몰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포커싱을 100억 원대 이런 식으로 딱 멈추고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 자르려고 하지 사실 이 100억 원대에서 끝날 문제가 아니다라고 저희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 100억 원을 해먹은 사람이 주주일가라는 거야.
그러니까 경영주 주변에 있는 사람 해먹었다는 거야. 조 씨 일가 그 가족 그걸로 한정 지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썰입니다만 고양이 뉴스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 우크라이나 주가 조작이 한참 진행되던 그 시기 때 김건희 통장에서 40억이 나갔다. 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일에 김건희가 40억을 넣어가지고 뻥튀기를 했으면 추정상 200억 이상의 수익을 올렸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40억 최소. 넣어서 5배. 5배 튕긴 거야. 야, 씨. 그러니까 뭐 중간 야, 인생 쉽지. 네가 생각할 때 세상은 참 우습지. 그럴 거다. 그런 인생 살아와가지고. 그래서 야, 이거는 전문가가 하는 주가 조작 방식이 아니에요. 왜냐면 전문가가 한다고 치면 그렇게 한 번에 5배를 쭉 빨아 올리지 않습니다. 누가 봐도 티나는 거거든요. 그 과정 중에 바닥에서 넣어놓고 꼭대기에서 팔고 나간 놈은 누가 봐도 범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넣었다 뺐다 하면서 그래프를 복잡하게 만들어갖고 완만하게 가야 되는데 우크라이나 이거 관련한 3부 토건은 그냥 일직선으로 한 방에 뽑아 먹었어요. 이거는 쉽게 말하면 용감한 거고 무식한 거예요. 아니요. 우리가 이렇게 해도 우리를 못 그렇지. 건드려. 라는 확신이 때문에. 그런 확신이 아니면 이런 식의 주가 조작을 하지 않는다는 거야. 심지어는 그걸 빨아먹고 빠져나오면서 안 팔리니까 팔아먹는 과정 중에 추가로 뉴스 공시를 더 띄워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바닥까지 팔아먹을 수 있도록 주가를 띄우고 1,000원까지 쭉 빠지도록 깔끔하게 빠져나갔단 말이야. 그러니까 개미들 등에 빨대 꽂고 개미들이 진짜 말라 비틀어질 때까지 쭉쭉 빨다가 나온 거잖아요. 그게 100억밖에 안 되겠냐고. 장난쳐요? 수천억을 그 무리들이 해먹었을 거예요. 근데 왜 지금 와서 복현이가 이걸 갖다가 100억을 복현이가 한정 지으려고 하느냐. 이거를 확대해가지고 세밀하게 들어가면 너무 쉽게 잡아낼 수 있기 때문이야. 아니 이거 세밀하게 안 들어가도 쉽게 딱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이 안에 이 시기 때 누가 목돈을 넣고 누가 고점에서 대량 매매를 일으켰는지 추정만 하면 다 나오는 짓인데 그거 안 하려고. 그거를 안 하기 위해서 주주 일가들이 우크라이나 소식을 이용해가지고 차익을 100억 정도 해먹었다라는 쪽으로 몰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일반 그 경영주, 도시 일가를 제외한 나머지 투자자들은 그건 선의의 일반 투자자다. 정말 투자를 잘한 투자의 천재가 이런 그 호재에 힘입어 갖고 깔끔하게 돈 벌어 나간 거다라는 식으로 이걸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골치가 아픈 거야. 왜? 이게 구타태가 성공만 했으면 내란이 성공만 했으면 이 문제를 굳이 꺼낼 필요도 없거든. 지금까지 이 복현이가 2년 넘는 기간 동안 금감원장을 하고 있었지만 코인에 대한 거를 제대로 해봤어요. 주가 조작에 대한 걸 제대로 수사를 해갖고 뭔가를 터트려봤어요. 한 번도 그런 거 없었어요. 근데 이 정권 말기에 다 끝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걸 묻는다는 건 여기에 김건희가 남기고 난 빼박의 발자국이 있다라고 보는 게 나는 합리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왜 이렇게 돈을 헤쳐먹었을까? 건희가. 이 돈이 필요한 어떤 피치 못할 사정이 있지 않았을까? 아니 그냥 돈 좋아해서 돈에 눈 뒤집혀가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급하게 돈을 급하게 만들어내려고 했던 뭔가의 조급함이 보인다는 거야. 실수가 보인다는 거야.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지. 내가 평상시에 돌리던 자금을 아는 오빠한테 맡겨놨는데 오빠가 갑자기 죽어버린 거야. 돈이 어디 있는지 말도 안 하고. 말도 안 하고. 그래갖고 평상시 쓰던 기마이가 있고 나가야 될 돈은 있는데 그 돈이 맥힌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 돈을 찾기 전에 빨쌈하게 용돈이 좀 필요해. 그래서 일반 사람은 할 수 없는 이상한 방법으로 목돈을 크게 챙기려고 한 거지. 국가를 이용한. 그게 우크라이나하고 대왕고래가 아니냐라고 하는 이 모든 게 주가 조작이하고 연동이 돼 있거든요. 왜? 원래 모든 범인도 지축기가 있기 때문에 급하면
그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는 진짜 이해할 수 없는 게 김건희가 어쨌든 영부인의 자리에서 V0였는데 온갖 국가기관을 다 동원해가지고 자승의 그 돈을 못 찾았을까? 그만큼 자승 오빠가 스킬이 좋은 거지. 그리고 자승 오빠 뒤에 있는 분이 실력이 탁월한 거지. 뒤에 누가 있어요? 아마 아실 것 같은데. 전문적인 자금 운영 조직이 있었겠죠. 조직? 네. 조직, 네. 조직.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김건희한테 선거 자금으로 50억을 던져줄 정도의 자금 규모라고 치면 최소한 운영하고 있는 돈은 수백억대라고 봐야 되지 않겠어요? 수백억이 아니고 전 수천억 원. 수천억 원대의 돈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래야 50억 정도는 아무렇지도 그렇지. 않게 던져주지. 뭐 떨어져도 괜찮아. 이 돈 쓰고 잘 되면 나중에 내 그렇지. 프로젝트 하나 해주는 거야. 워낙 돈이 또 50억이 얼마 안 돼요. 이 비례대표 하나 주는 가격밖에 안 되잖아. 따져놓고 보면. 무슨 그러니까 말씀이세요? 비례대표를 왜 돈을 주고 사요? 돈을 주고 사면 그 정도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껌값으로 던진 거야. 자승 입장에서는. 그걸 요긴하게 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승 오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거지. 오빠는 어디서 이런 돈이 이렇게 막 돌아요? 관리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진짜 저런 데만 있을 것 같아, 정말. 그러니까 내가 있는 애들이 깔끔해. 돈도 깔끔하게 잘 돌리고 이거 여기다 넣어놓잖아. 전 세계 어디서든 인출할 수 있어. 뭐 이래 가면서 소개시켜줄 가능성이 높다는 거지. 그러면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자승 오빠는 죽었잖아요. 어쨌든 자승 오빠가 조계종 총무원장이라는 그 자리 때문에 그런 조직들하고 친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다른 총무원장도 혹시 그쪽 그 자승 오빠의 자리를 대신하나요? 못할 것 같아요. 왜요? 왜냐면 이제 자승 오빠는 이 독자적으로 자기 자금을 움직여가지고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그거였기 때문에 나쁜 짓을 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자금 관리하는 거는 자기가 담당을 해갖고 돈을 돌렸어요. 그래서 봉은사, 나 어디까지 얘기해줘야 되지? 뭐 동국대, 그다음에 플러스 알파 이런 애들하고 같이 돈을 굴리는 큰 손이었고 대표였어. 하지만 본인이 소유할 수 없잖아. 중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익명의 모 관리자가 대신해갖고 운영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근데 어쨌든 자승의 뒤를 이어서 총무원장이 된 분이나 그쪽 라인들은 그대로 살아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돈을 만질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요? 같은 팀인데도? 그렇죠. 그래서 자승이 날려먹은 그 루트는 현재 조계종이나 이런 쪽에 있는 어떠한 후임들한테도 연결이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따라서 그 돈은 지금 그 배후에 숨어 있는 조직 내지는 모 씨가 다 쥐고 있는 거고 그 안에 본인들이 알았든 몰랐든 제가 자승의 죽음 뒤에 김건희 쪽에서 흘러가는 자승이 맡겨서 자승 돈인 줄 알았는데 김건희 돈일 가능성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실제로 김건희가 실력 있으시다고 들었어요 라고 해서 제 것도 좀 관리해 주세요 했던 거가 날아가 버렸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아까 얘기한 대로 돈이 급해진 거야. 단기간에 그 자승의 죽음 이후에 그 막혀져 있는 손실난 돈을 떼우기 위해서 급전이 필요했던 거야, 김건희도. 근데 짜실짜실하게 막 전시회 해갖고 며 해먹고 무슨 어린이 공원 발주져갖고 10억 따먹고 이걸로는 안 되는 돈인 거지. 몇백억대 큰 돈이 필요한 거야. 그렇게 됐을 때 가장 쉽게 김건희가 손댈 수 있는 건 뭐다? 증권밖에 없는 거야. 주가 조작밖에 없는 거야. 늘 하던 거. 늘 하던 거. 늘 잘 하던 하는 거. 그러다가 이번엔 좀 세게 크게 가자. 한탕 제대로 가자. 왜냐면 급하니까. 그래서 우크라이나나 대왕고래나 이건 이제 가스공사 얘기도 좀 끼어져 있기도 합니다만 그런 류의 국가 정책 사업들을 까발려가지고 그걸로 해갖고 주가를 조작해서 해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윤석열을 꼭두각시처럼 불려가지고 오로지 주가 조작용으로 이용하지 않으면 해먹을 수가 없는 특이에요. 아니 우크라이나 대통령 영부인을 불러오고 우크라이나 쪽에 건설공사 재건공사를 독점해서 하네 어쩌네 요런 유의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
비서관이나 장관한테도 거치지 않고 야 여기 석유가 사우디만큼 가스가 사우디만큼 있어. 그래서 우리 이거 팔 거야 라고 하는 무대뽀의 발표를 시킬 수 있는 사람이 아니면 이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게 결국은 다 이렇게 순차적으로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물론 이게 송 작가의 상상력일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이렇게 저질러 놓고 난 다음에 복현이한테 너 이거 뒷수습해라고 하니까 복현이 입장에서는 몰랐다고 하기도 그렇고 이거 해갖고 깠다가는 같이 죽을 것 같으니까 이거를 이 경영진들, 삼부토건의 경영진, 전통적인 그 경영진들이 끼어서 100억 정도 해먹은 조작인 것 같습니다. 라는 쪽으로 몰고 가려고 하지만 실제 규모라든지 실질적인 수혜를 본 사람은 김건희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